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가을을 통과하고 있는 요즘이네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지고 밤이 점점 길어지며 구절초가 만개하고 사랑초가 빼꼼 고개를 드는 지금이죠. 가만히 가을 햇살 맞으면서 에너지 잘 비축해서 다가오는 겨울도 거뜬히 넘겨보아요. 오늘도 야생화부터 시작해서 다육이, 꽃식물, 꽃나무까지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빅토리아 시크라멘입니다. 신품종으로 보기 드물며 볼륨이 있어서 시선을 이끄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적색의 꽃잎에 테두리가 있는데요. 선을 나타내고 있어서 인기를 드러내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꽃이 오랫동안 개화를 합니다. 일반 시크라멘보다 1.5배 정도 긴 것이 특징이 되겠죠. 시크라멘은 앵초과 시크라멘 속에 속하는 단연초 식물입니다. 통풍이 좋은 공간을 선호하죠. 강한 햇빛이 드는 공간보다는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음지보다는 햇볕이 어느 정도 드는 공간 선호합니다.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꽃대가 쭉쭉 뻗어 올라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햇빛 어느 정도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빅토리아 시크라멘 크기는 이 정도 합니다. 큼직큼직한 꽃대에 풍성한 잎을 선호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겨울에 꽃을 피워주는 시크라멘 겨울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선선한 계절이 오면요 화사하게 시크라멘이 꽃대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가을과 겨울에 예쁜 꽃을 피워주는 것이 시크라멘입니다. 가을부터 꽃을 피울 준비를 하면서 하나 둘 꽃대를 올려주더라고요. 노란 시크라멘도 자세히 보면 꽃대가 하나씩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 시크라멘은요 희귀하기도 하고 고귀한 매력을 뽐내주는 시크라멘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원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시크라멘도 만족하실 겁니다. 색상 너무 불꽃처럼 화려하죠. 은은하고 청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색이 주는 고급스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크라멘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선녀 옷자락 같은 느낌도 받죠. 시크라멘 키우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든 꽃과 잎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깨끗한 가위로 바짝 잘라주시면 또다시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꽃 보여드렸으니 조금은 아기자기한 꽃 보여드릴게요. 바로 단정화입니다. 단정화 꽃 너무 예쁘죠? 잎에 살짝 밝은 녹색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꽃잎은 연분홍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꽃말은 당신을 버리지 않겠어요 입니다. 단정화는요 성장이 느린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분갈이 자주 할 필요 없이 이 미모를 계속 감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햇빛이 충분한 공간에 두면 꽃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죠. 가지 또는 줄기를 잘라 삽목하는 방식으로 번식을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요즘 소국 너무 예쁩니다.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하기 때문에 품종이 다양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은 품종에 속한다는 거죠. 소국은 작을 소자를 써서 국화 중에 꽃의 크기가 조금은 작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밖에서도 잘 키우는데 집에서도 소국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소국은 나사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유해물질 제거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공기 정화 식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햇빛에 비치는 소국 너무 예쁘죠? 햇빛을 워낙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키울 때 빛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두면 좋죠. 반그늘에서 키우게 되면 옷자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가득한 공간에서 통풍 잘 시켜주면서 예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소국은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서 키우는 팁이랄 것이 별로 없죠. 하지만 가습은요 어느 식물이든 간에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해주는 게 좋죠. 만약 그런 것이 어렵다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릴리스 구근도 오늘 눈길을 확 사로잡네요. 꽃이 엄청나게 크게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식물은 풍노초입니다. 쌍떡잎 식물 지소니 품목으로 지소니풀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해살의 식물로 원산지는 유럽인데 한국, 중국, 일본, 시베리아, 북아메리카 등지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있고
있고 잘 자라나는 식물이기도 하죠. 풍노초는 자라면서 줄기가 위로 뻗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자라나게 됩니다. 잎자루와 가지가 갈라져서 나오죠. 꽃은 잎 겨드랑이에서 꽃자루가 조금씩 나옵니다. 꽃이 워낙 짧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받침은요, 예쁘게 보면 5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잎도 작은데 꽃도 아주 앙증맞고 귀엽죠.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들은 싹소롬입니다. 농원에는 보라색과 하얀색 들어가 있습니다. 싹소롬은 양지 또는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직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그늘이 오히려 좋습니다. 싹소롬은 잎을 자세히 보면 두꺼운 식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건조에 강한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동통통한 잎이 매력인 식물이 되겠죠. 하지만 너무 건조하게 방치하게 되면 잎과 줄기 모두 축 처질 수 있으니 이때는 물을 주시면 좋겠죠. 화분을 들어보면 싹소롬이 가벼워졌다고 느껴졌을 때 물을 주는 게 저는 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오면 숨겨졌던 꽃들이 하나 둘씩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문자초 역시 그러한데요. 숨어있던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름 내내 대문자초 또 들여다보면서 언제 꽃대 올라오나 궁금해했었는데요. 때가 되니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화초인 대문자초, 이렇게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게 됩니다.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느낌을 주죠. 꽃이 바위치를 닮았지만 다른 점은 번식 줄기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국 속이라고도 알려진 스노우트리입니다. 대만, 중국 남부, 필리핀 일대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라벤더와 비슷한 향기가 나네요. 오늘 보여드리는 식물 중 일부들은 향기가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석회암과 산호지대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설화 돌부채입니다. 범액기과의 상록성 여러 해살이 식물이 되겠죠. 시베리아 바위치, 히말라야 바위치, 설화, 베르게니아 등 불리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설화꽃은 꽃이 귀한 시기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보여줍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 꽃이 피죠. 에델바이스 외솜다리입니다. 국화과의 고산식물로 약 1800m에서 3000m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독성이 전혀 없고요. 전통의학에서는 복부 및 호흡기관의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어왔던 식물입니다. 사라세리아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충식물입니다. 잎은 뿌리에서 바로 나오고 나팔 모양으로 속이 비어 있습니다. 뚜껑같이 생긴 안쪽에서 이렇게 꿀을 분비해서 벌레들을 이렇게 유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꽃도 피어나는데 4월과 5월 사이에 피어나고요. 꽃줄기 끝에 한 개씩 밑을 향해 꽃이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독특한 모양을 보는 식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식물은 은목서입니다. 은목서는 하얗게 꽃이 피어나는데요. 마당에 식재하여 키우다 보면 꽃향이 그득하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꽃이 필 때는 꽃향이 참 좋더라고요. 가을에 꽃이 귀하게 피어나는데 가을꽃이라는 것이 참 흔하진 않잖아요.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키우고 싶은 마땅한 식물을 찾으신다면 은목서 역시 추천드리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영이 아름다운 회양잎 동초입니다. 이렇게 상록성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빨간색의 꽃이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인테리어 식물로 많이 찾는 식물이죠. 겉뜨기 말이면 물을 주시면 좋고요. 저면 간수도 괜찮더라고요. 거리 화분에 식재하신 후에 인테리어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화단에 이색적인 느낌과 이국적인 느낌 주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햇빛 많이 받을수록 줄기가 더욱 쭉쭉 뻗어 자라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원하는 모습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이메리스입니다. 눈꽃 같은 하얀 꽃을 피워주죠. 이베리스의 다른 이름은 수군 이베리스, 이메리스, 백설공주 눈꽃 등이 있습니다. 봉선화과에 속하는 수군 이베리스, 피어난 꽃들이 눈송이처럼 보입니다. 다음 식물은 흔하지 않은 식물 오이엽이 되겠습니다.
잎이 소의 키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다음 식물 샤프란 쿠근입니다.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촉수가 보이죠. 지금은 싹이 나온 상태지만 창틀이나 베란다에 두고 키우시면 쑥쑥 자라는 모습 금세 보실 겁니다. 진달래과의 작은 감목 가올테리아입니다. 산성 토양에서조차 잘 자라나고 키는 20cm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암석 정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스민 향 좋아하시나요? 저는 은은한 자스민 향과 꽃 정말 좋아하는데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종류의 자스민 꽃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차이니스 자스민의 꽃미모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차이니스 자스민은요, 겨울 끝자락까지 아름다운 꽃 보여줍니다. 짙은 꽃 향기도 매력 만점이죠. 자스민 꽃 종류 중에 누구나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자스민 뽑아달라고 하면 차이니스 자스민을 단연코 뽑을 것 같습니다. 상록 의아리 혹은 켄트마이저 의아리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꽃이 작고 귀여워서 실내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 참 많죠. 늦겨울 이른 봄에 꽃이 대량으로 피어납니다. 다른 의아리는요, 몬타나 의아리 들어와 있습니다. 중품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몬타나 의아리 꽃은요, 약간 톤 다운된 핑크색 꽃잎과 연두빛이 감도는 노란 수술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꽃의 크기는 약 5cm 정도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리스본은요, 예쁘게 분갈이해서 선반이나 베란다 정원에 키우시면 되는데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바람을 잘 통하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서 창밖을 바라보고 눈이 내리고 바람 불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쁜 꽃을 피워주는 게 리스본입니다. 우리에게 깜짝 선물해주죠. 연잎 양귀비는 다년생 노지 월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꽃이 없을 때 잎만 봐도 톡톡 튀는 매력이 있죠. 물방울 떨어뜨리며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블랙로즈 동백, 서양 동백 입고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꽃이 피는 상록 화렵수입니다. 겨울에 드물지 않게 낙엽지지 않고 늘 푸른 빛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꽃과 잎에 변이가 많은 게 동백인지라 개량 품종이 많은데 블랙로즈, 서양 동백은요, 그 중에 인기가 제일 많은 동백이 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이 찾아오면 쌀이가 예쁘게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쌀이는 콩가의 키가 작은 나무로서 덩쿨성 성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콩가 식물은요, 대부분 작은 잎들이 모여 하나의 잎을 구성하게 됩니다. 쌀이를 비롯한 콩가 식물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콩가 식물의 뿌리에 공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 때문인데 질소 영양분을 잘 고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쌀이는 키우기가 어렵지 않죠. 이로 인해 쌀이는 예로부터 적극 활용이 되어 왔던 식물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문을 만들기에 좋았고요. 줄기는 단단하지만 탄성을 가지고 있어 잘 휘어졌기 때문에 빗자리, 속구리, 삼태기, 키 등을 만들어 사용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아름다운 꽃으로 인해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죠. 대문자초 다른 종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의 왈츠라는 대문자초입니다. 동글동글 잎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있고 핫핑크색의 꽃이 피는 반면에 요정이라는 대문자초는요, 잎이 연두색이고 핑크색의 꽃이 피어납니다. 잎에 살짝의 털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있다면 네팔에는 네팔 요정이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다양한 색상의 꽃을 보여주기도 하죠. 꽃이 지고 나면 새로운 꽃머리가 예쁘게 올라옵니다. 계절 없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죠. 생활 환경이 잘 맞으면 겨울에도 꽃을 피워줍니다. 아주 작은 크기임에도 나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팔 요정은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입니다. 때문에 화분을 바꿔가면서 키워가는 재미가 있죠. 진달래과 식물로서 진달래 철쭉과 닮은 모습이 인상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지지국화입니다. 사실 국화는
여러 종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재배를 해오면서 많은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꽃의 지름에 따라서 18cm 이상인 것을 대국, 9cm 이상인 것을 중국, 그 이하인 것을 소국이라고 부릅니다. 소국은 보통 5cm에서 7cm 이하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보통 18도 정도가 되면 꽃이 개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온도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은 밤의 길이가 12시간 이상일 때 꽃눈이 형성되어 꽃이 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 딱 이쁜 거죠. 벨가모 폰카운타스는 허브꽃 중에서도 드물게 화려한 빛을 띠는 꽃을 피워줍니다. 키 작은 외성 벨가모스로서 아담한 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분위기 연출을 위해 많이 사용을 하죠. 잎과 꽃에서는 특유의 오렌지 향이 나타납니다. 다음 식물은 분홍조팝입니다. 습도가 다소 높은 걸 선호하고 보수력 있는 비옥한 사질 양토를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물이 마르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 관리해 주시면 되죠. 다음 식물은 발레리나 앵초입니다. 이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나죠. 우아한 색상과 화려한 겹꽃으로 많은 분들이 꽃을 기다리는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앵초, 발레리나 앵초, 완다 앵초 등등 많은 앵초를 키우면서 느낀 점은 키우기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앵초 키우기 어렵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키우면서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이 직사광선보다는 역시 반음지 환경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물을 말리시면 안 되는데 물을 준 후에는 과습을 유념하시면서 통풍을 잘 시켜주면 좋더라고요. 또한 온도는 너무 더운 환경보다는 살짝은 서늘한 환경을 태생적으로 선호합니다. 꾸준하게 키우고 있는 식물이 있다면 앵초와 제라늄인 것 같습니다. 앵초는 꽃 기다리는 재미와 꽃 보는 재미가 있고 제라늄은 특유의 향을 제가 좋아합니다. 앵초는요 키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 많이 커보면 한 30cm 정도까지 크는 것 같습니다. 완다앵초인데요. 완다앵초는 꽃이 짱짱하게 피어나고 화심 부분이 아주 뚜렷합니다. 때문에 개성이 있는 앵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열적인 느낌도 주는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초 만자노 되겠습니다. 신상이죠. 아메리카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지소니 풀목 갱이밭과 구근식물입니다. 옥살리스 종류인데 꽃말은 당신과 함께 할게요.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요 입니다. 사랑초는 분류법에 따라서 옥살리스와 옵투샤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랑초 대부분이 옥살리스에 속합니다. 옵투샤는 옥살리스보다 조금 더 늦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하트 모양의 사랑스러운 잎으로 인해서 사랑초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에 850종이 분포하죠. 러플톳 사랑초입니다. 하얀 색깔의 꽃과 큼직큼직한 잎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러플톳 외에도 러플이 겹으로 피어나는 종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겹 러플인데요. 아직은 꽃이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톳이 단정한 느낌이라면 겹은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을 주죠. 다음 사랑초는 히르타 블러드문 레드입니다. 환하고 쨍한 느낌 가득하죠. 줄기와 잎도 아름답습니다. 사랑초 키우다 보면 순간순간 잘 포착해서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은 상황이 너무 많이 연출되곤 합니다. 너무 로맨틱하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른 색상인데요. 퍼플 계열로 피어나는 히르타 블러드문 퍼플이 되겠습니다. 색상 확연히 다르죠. 여러분 어떤 색상 선호하시나요? 아직은 꽃이 피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랑초 화색 너무 예쁘죠? 저는 우선은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줘 봤는데요. 여러 종류를 합식해가지고 늘어뜨리면서 키우신 분 사랑초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한 바구니에 꽃바구니 같았습니다. 나무보다는 꽃을 좋아하고 화려한 꽃보다는 작고 귀여운 야생화 같은 꽃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초 매력에 푹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기 딱 좋은 식물이 사랑초죠. 사랑초의 예쁨에 빠져서 키우다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분갈이 해도 되나요? 택배를 받고 바로 분갈이 하는 것은 사실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식물이 환경이 바뀌면 몸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약 2-3주간의 텀을 두고 분갈이 해주시면 환경 적응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사랑초 분갈이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분갈이 하는데 방법이 따로 있진 않지만 팁을 드리자면 기존의 화분에 있는 흙을 절대 털어내지 마시고 그대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기존의 흙을 과도하게 털다가 뿌리 부분이 손상돼서 사랑초가 몸살을 겪을 수도 있겠죠. 또한 화분을 너무 큰 사이즈로 바꾸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고 나서 흙이 마르는 속도가 느려져서 가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초에 뿌리가 없다고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 사실 사랑초 키우기 얼마 되지 않으면 분갈이 하려고 사랑초 들춰봤다고 많이 놀라시곤 하시더라고요. 사랑초는요, 구근 식물입니다. 일부 사랑초는요, 아주 깨알만한 구근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심을 때 살짝 힘을 주어 눌러주시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옥살리스 구근 종류의 사랑초는요, 그래도 구근이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사랑초는 대부분 꽃이 피어 있는데 포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꽃이 아직 안 피어 있는 포트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분들 기존에 기르던 사랑초가 왜 올해는 꽃이 안 피어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사실 사랑초는요, 품종이 850가지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꽃이 피는 시기가 품종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랑초를 기르시는 분들이 어느 사랑초는 꽃을 많이 풍성하게 피웠는데 왜 이 사랑초는 꽃이 안 피어나요? 라고 여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폼폼이 아직은 꽃이 피어 있지 않네요. 하바 사랑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당연히 꽃이 피는 시기의 차이기 때문에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면서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초에 진딧물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진딧물 하면 식물 집사분들이 많이 겁을 내시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딧물은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는 듯이 말이죠.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우선 식물 친구를 소독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또한 이런 시기에는 통풍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죠. 입제 진딧물 약을 사셔서 티스푼으로 4분의 1만큼 소량으로 화분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화분이 커졌을 때는 화분 자체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분도 한번 바꿔주고 흙도 펄라이트 약간 섞어서 완전히 바꿔준 경험도 있죠. 화분은 알코올로 소독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방법은 사랑초를 물로 조심히 샤워시켜준 경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각에 맞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만의 좋은 식물 기르는 팁과 진딧물 제거하는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또 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확실히 우왕좌왕 당황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팁을 서로 공유해 보면서 기르는 것이 식물 기르는 나만의 노하우를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조건 살릴 거야, 예쁘게 키울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느슨하게 키워줄 때 오히려 식물이 잘 자랐던 경험도 있습니다. 땐어린차 사랑초도 꽃망울이 아주 가득 피어 있네요. 잎도 살짝은 연두색이고 붉고 주황빛이 나는 꽃이 이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밥이 풍성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구근 수확할 때 보면 구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사랑 사랑초는 조금은 청순하게 피어나고 있네요. 갓 피어난 꽃과 조금 시들어가는 꽃의 색상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엔 살짝 연보라빛으로 피어났다가 점점 분홍빛으로 빠지더라고요.
있고요. 다음 클라라 사랑초입니다. 클라라 사랑초도 꽃이 예쁜데 아직은 꽃이 없네요. 클라라 사랑초는 지난주 홍빛이 노을을 닮은 듯하게 피어나는 매력적인 꽃입니다. 분재 사랑초, 흔히 추자도 사랑초라고 불리는 사랑초입니다.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있고요. 이렇게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바람에 흩날리는 꽃을 피워줍니다. 다이아몬드 사랑초는 입장이 정말 예쁘죠. 잎이요 나중에는 동그란 원형을 형성하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잎 때문에 키우시는 분이 많은 사랑초입니다. 딸기 우유빛 연분홍 꽃을 피워주죠. 그 옆에는 프리리 사랑초가 나와 있네요. 프릴 사랑초는요 꽃잎에 주름이 프릴처럼 주름지어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었고요. 꽃은 이렇게 피어납니다. 연두색의 화심을 가지고 있는 흔하지 않은 사랑초입니다. 보통 사랑초 화심이 노란색인데 이 사랑초는 프릴은 연두색의 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랑초는 신데렐라 문입니다. 다른 사랑초에 비해서 조금은 늦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늦게까지 예쁜 꽃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겠죠. 행운 사랑초는요 입장이 줄무늬가 매력적인 사랑초로서 분홍색보다는 약간 진한 느낌의 분홍색 꽃이 피어납니다. 진분홍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랑초는 블러드 사랑초입니다. 앞서 보셨던 히르타 블러드문 사랑초와는 또 다른 사랑초 되겠습니다. 아타쿠아나 사랑초는 매년 번식이 참 잘 되는 사랑초인 것 같습니다. 굵은 수확량도 좋고 구근에서 싹이 아주 잘 튀어 올라옵니다. 하얀색의 매력적인 꽃을 보여주는 사랑초입니다. 황금색의 노바타 사랑초 꾸준하게 꽃 피어 있죠. 꽃이 지고 나면 꽃이 또 올라오고 그런 병아리 같은 사랑초입니다. 노랑 바람개비 사랑초입니다. 바람개비 사랑초는 노란 색상과 하얀 색상이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몇몇 포트에서 이렇게 꽃몽오리가 물려 있더라고요. 얼른 꽃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랑초는 하얀색 바람개비 사랑초인데요. 노란 바람개비 사랑초와 줄기와 잎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꽃의 색상뿐 아니라 줄기 모양도 다르더라고요. 분홍색 스텔라타 사랑초입니다. 약간은 살짝 보라색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앞서 보신 스테노린차 프릴 사랑초와 같이 밥이 많고 풍성한 것이 장점인 사랑초입니다. 다음 식물들은 용담입니다. 고산지, 초원지에서 잘 자라나죠. 민간요법 약재로도 쓰여왔습니다. 단연생 식물로서 종 모양의 꽃이 위로 피어납니다. 보통 종 모양의 꽃은 아래로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꼿꼿하게 피어나죠. 우리나라 산이나 들에 흔히 자라나고 키는 30에서 50cm 정도 자라납니다. 용담은 8월부터 10월까지 개화를 하지만 기후 조건이 맞으면 겨울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낮에는 꽃이 피고 밤에는 꽃잎을 오므리고 다음날 다시 피어나게 되죠. 용담은 노지 월동, 베란다 월동 모두 가능하며 추운 곳에서 월동할 때는 마치 휴면기에 든 것처럼 잎이 마르지만 따뜻해지면 그대로 잎이 나오게 됩니다. 해변국화 역시 단연초로 아열대 상록성 아간목입니다. 키는 100cm까지 자라나고 어긋나는 잎은요 줄기의 하부 잎은 지고 줄기의 상단에 또다시 잎이 나오게 됩니다. 건조에 강하고 배수가 양호한 사질 양토에서 성장을 빠르게 해 나갑니다. 백리향은 향기가 솔솔 나오죠. 잎에서 향이 나옵니다. 한국, 일본에서 볼 수 있고요. 백리향은 예쁜 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분홍색의 꽃이 피어납니다. 백리향 꽃말은 용기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나 바닷가의 바위 틈에서 잘 자라나죠. 어린 가지가 비스듬히 서면서 향기가 잎에서 솔솔 퍼져나가게 됩니다. 해를 받은 부분과 해를 받지 못한 부분의 색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쁜 백리향이었습니다. 초롱꽃은 국화목 초롱꽃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한반도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꽃으로도 유명하죠. 고산지대 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7월부터 10월 사이에 피어납니다. 초롱꽃은 조금은 토속적이고 담담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가끔 농원의 꽃이 잘 피어나고 있나 둘러보면 구절초가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정원 한쪽에 작게 물이 지어있던 구절초가 어느새 자라서 쑥쑥 꽃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은 꽃몽울인 상태인 구절초도 있는데 노란 구절초는 이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구절초는 색깔마다 매력이 다르죠. 노란색은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서 추워지는 요즘 날씨 마음을 녹여줍니다. 구절초의 파종은 봄과 가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봄에 3월, 4월, 가을에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한다고 하네요. 바라는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온도는 2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추위에 강해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죠. 구절초는 잎이 이렇게 쑥처럼 생긴 게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화단이나 정원의 공간을 채우기 좋은 식물 자이어펜스 때문입니다. 보랏빛 잎과 참깨꽃을 닮은 꽃이 매력입니다.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입니다. 양지나 반양지 가리지 않고 잘 자라고 토양도 거의 모든 토양에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황금애기 낫달맞이입니다. 노랗게 꽃이 피어있고 앙증맞게 자라나죠. 이렇게 식물에 잎이 많은 경우에는 물을 주시고 통풍이 잘 되게, 그리고 분갈이한 후에는 흙으로 막히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유럽에서 온 클레마티스 의아리가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쌍떡잎 식물 미나리아 제목에 속하는 식물로서 클레마티스라는 이름은 의아리 속의 하나의 식물로 꽃을 개량한 원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는 보통 꽃이 5월에 핀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온도가 잘 맞아서 가을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식재하고 관리하기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또한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지해서 타고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대 설치해 주셔도 되고 울타리나 담장 근처에 식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간혹 하시는 실수가 겨울에 잎이 마르고 줄기가 푸석푸석해 보인다고 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봄까지 조금만 참아내시면 또 풀이 올라오게 됩니다. 새 잎이 올라와서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음은 또 다른 투톤 소국 세트 상품입니다. 이렇게 주황 노란색은 단색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분홍 계열 투톤 하나와 빨간 계열 투톤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하나 이렇게 포트가 더 들어가 있어서 총 5개 세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색감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다음 식물들은 바위솔입니다. 바위솔이라고 하면 바위 위에서 자라는 솔방울 식물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위솔은 바위 위나 기와 같은 곳, 물이 없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식물입니다. 바위솔은 키우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물을 주는 정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키우는 경우에는요, 물 빠짐이 아주 좋은 모래, 마사, 흙에 키우기 좋습니다. 또한 화분의 키가 낮은 것이 좋은데요. 여름에는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화분이 높으면 흙을 오랫동안 머금게 되잖아요. 하지만 바위솔은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은 빨리 마르게 돕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화분이 낮은 것이 좋죠. 실내에서 바위솔을 키우게 되면 바위솔의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의 높낮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니 아이리스 구근입니다. 북극과에 속하는 아이리스는요, 봄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해가 잘 드는 공간에 5에서 10cm 간격으로 구근 심어주세요. 구근의 크기를 보고 이 구근의 크기에 3배 정도 깊이에 심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지 월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아이리스 구근 처음 심었을 때 물을 한번 흠뻑 주세요. 윗부분의 흙이 살짝 말랐을 때 또 물을 흠뻑 주면 적절하게 수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습하거나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리스는요, 수분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흙이 바짝 말랐다가 물이 많았다가 하면 꽃의 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감 유지해 주세요. 다음 식물은 무스카린 구근입니다. 식재 방법은요, 다른 튤립 구근이나 일반 구근 식재 하듯이 심어주시면 되는데, 무스카린을 심고 나서 그 차후년에도 꽃을 보고 싶으면요, 꽃대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우수수 예쁘게 피어났다가 지게 되면 꽃대를 깨끗한 가위로 한번 잘라주세요. 필요치 않은 줄기 정리해 주어야지 흙 속의 영양분이 구근에 집중될 수 있죠. 이는 다른 구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구근을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다음에 봄에 예쁜 꽃밭 볼 수 있습니다. 알리움은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둥글고 큰 꽃을 피워주는 여러 해살이 구근 식물입니다. 꽃대가 120cm 정도까지 자라나서 커다란 막대사탕 같은 둥근 꽃이 떠오르게 됩니다. 푸시카니아를 비롯한 구근 식물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햇볕이 쨍쨍한 양지에 심어주어야지 꽃색도 진하고 아름답죠. 빛이 모자라면 잎줄기가 가늘어지고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쁜 꽃색을 위해서는 햇빛과 통풍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튤립 구근을 비롯한 모든 구근들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공간에 두었다가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튤립 구근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 아름다운데 실제로 식재해서 이듬해 꽃이 핀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튤립 종류가 참 많죠. 꽃의 취향에 따라서 혼합 식재를 해주셔도 되고 하나의 구근만 식재를 해주셔도 매력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구근들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